다음은 정창우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있는 정창우라고 합니다. 우선 그 정치와 도덕 공존 가능한가라는 이 주제 하에 열리는 토론회에 참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동 교수님, 이원죽 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그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지표, 질문서, 지침서, 매뉴얼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정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직자의 비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 이익에만 이제 몰두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선이라든가 공공선을 위협하게 만들고 타인이라든가 타 정당과의 어떤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를 어렵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양극화, 흔히 이제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포퓰리즘을 보다 심화시킬 수도 있고 덕이 아니라 악덕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도덕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회의감, 냉소적인 태도를 이제 갖게 만들죠. 그리고 이 비도덕적인 공직자가 내놓은 이 편향된 주장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올바른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의식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로 진출할 수 없도록 문턱을 이렇게 대폭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평가 방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국가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좋은 도덕성 평가 방법을 중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한 이번 성과물은 앞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에 대한 최대주의적 접근하고 최소주의적 접근 중에 어느 것이 보다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대주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귀감이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윤리적인 리더십을 충분히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혹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논증 대화 능력을 두루 갖춘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최소주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각한 수준의 법적 도덕적인 문제, 예컨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런 주요 비위를 일으키지 않았고 단지 좋은 평판을 얻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 특히나 정당 차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도덕적인 심리 기제들이 있거든요. 도덕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예컨대 도덕적 합리화라든가 유리한 비교라든가 책임 전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소주의 접근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될 필수적 조건 혹은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요. 여기 개발된 평가 문항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제시된 기초 문항 42개의 그 문항에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최대주의 접근의 비중이 약간 더 높은 반면에요. 이 중요성과 실효성이 반영된 그 5개 문항, 탑5 문항은 대체로 최소주의 접근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이 5개 문항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곧 최소주의 접근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되겠는데 이건 반드시 충족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최대주의 접근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준들을 더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적격이라고 하는 이제 활용상의 유의점을 지침서와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결과하고 실제 그들의 도덕성 간에는 간극이 혹은 괴리가 갭이 이게 발생하게 되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뭐 인지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증명되어 온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 이제 그 선출직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한테 실제 자기가 가진 도덕성 수준보다 더 이제 좋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앞서 이제 배종찬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 보고식 진단, 뭐 검사 혹은 평가 뭐 이런 것은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간극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간극을 최소화하려면 이 선출직 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평가를 위한 그런 시도가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각종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공천위원회, 아까 이제 정연호 박사님 발표하시면서 말씀했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도덕성 평가 지표와 질문서를 활용해 가지고 질적, 양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이렇게 수집을 하고 이걸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평가 지표와 질문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활용을 위한 지침서와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유관기관에 널리 배포하고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병행될 때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 후보자에 대한 평가 결과와 실제 그들이 가진 도덕성 간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평가 문항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선출직 공직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빈곤 대치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김병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환경 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의 주제와 관련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자세가 요구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식 범주를 국가의식 및 세계 시민으로 수정을 하면서 세계 시민 의식 문항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국심 문항의 경우에요. 이게 어떤 애국심인지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맹목적이고 배타적이고 오도된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국내적으로는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분쟁과 어떤 정오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애국심이 있다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연구 과제로요. 이 정당 차원의 이 도덕성 평가 방법도 좀 개발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가 개인적으로는 뭐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모한다 이런 말을 이제 했던 것처럼 이 개인의 도덕성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 특히 이제 개별 정당의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뭐 질문서 이런 걸 갖다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도 여기에는 그 개별 정당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그 윤리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를 갖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그 윤리 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제재 체제, 감시 체제, 보상 체제와 같은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가 있고 비공식적인 측면들이 있겠죠. 의사소통의 어떤 구조, 예컨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한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권위주의적인 어떤 수용을 갖다 요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의사소통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까지 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선인, 이 사람은 악인,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쁜 행동은 다 악인으로부터 나온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가 시스템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부적절한,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면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개별 정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